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김용일, 허연숙, 전재은 화가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추억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추억이 담긴 작품을 살펴보며 오늘 소개하는 화가들처럼 어린이 친구들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어떤 추억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화가분들의 추억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해요. 1. 김용일 화가 1970년 경상남도 거창에서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남자아이는 농사를 짓는 가족들을 도와서 농사일을 하곤 했는데 농사일이 없는 날에는 종석이라는 친구와 함께 종석이네 집 앞에서 세워진 경운기를 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경운기는 두 친구에게 자동차이자 비행기가 되어주는 재미있는 놀잇감이었어요. 이 남자아이는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화가가 되었고 어릴 때 종석이와 경운기를 타고 놀았던 추억을 다시 생각해보며 그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남자아이가 바로 김용일 화가랍니다. 어린이 친구들, 김용일 화가의 작품 속에 담긴 추억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이 작품은 방금 들어보았던 이야기처럼 김용일 화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종석이네에서 경운기를 타고 놀았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 도산 종석이네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아까 들었던 김용일 화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잠시 이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렇게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보였나요? 선생님은 파란색 지붕의 종석이네 집과 김용일 화가가 타고 놀았던 빨간색 경운기가 가장 먼저 눈에 보였어요. 그렇다면 김용일 화가는 왜 집을 다른 것보다 크게 그렸을까요? 김용일 화가는 추억이 담긴 그림을 그릴 때 그 추억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크게 그리신다고 해요. 이 작품에서는 친구 종석이네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것이 기억에 남아 집을 가장 크게 그리고 종석이네에서 늘 푸르른 솔향이 났기 때문에 지붕을 푸르른 솔향이 생각나는 푸른색으로 칠하셨다고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크게 그리니까 더 작품이 멋져 보이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는 허현숙 화가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잘 들어보도록 해요. 2. 허현숙 화가 1992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나 자란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주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인 상계동의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 소녀는 상계동을 매우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계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녀가 매일 보던 건물들과 장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와 새로운 건물이 생겨났어요. 슬퍼하던 소녀는 어른이 되어 어릴 적 자신이 사랑하던 상계동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 속 상계동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녀가 바로 허현숙 작가이고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도시계획이라는 작품이랍니다. 어린이 친구들, 허현숙 화가의 작품 속 담긴 추억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이 작품은 방금 들어보았던 이야기처럼 허현숙 작가가
어릴 적 자신이 사랑하던 상계동의 옛 모습을 그린 그림, 도시계획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아까 들었던 허연숙 화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잠시 이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 어린이 친구들은 이 작품을 어떤 재료로 그린 것 같나요? 선생님은 선의 색이 너무 진해서 두꺼운 펜으로 그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연숙 화가님은 이 작품을 연필로만 그리셨어요. 그렇다면 그림을 연필로만 그리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선생님은 차분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허연숙 화가님이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가 연필 속 심에 들어있는 흑연이라는 재료가 그림이나 글씨를 썼을 때 오래오래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이 사람의 추억이 오랫동안 가는 모습과 비슷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대요. 이 작품과 허현숙 화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솜으로만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에게 추억은 푹신푹신한 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전재은 화가님의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일지 잘 들어보도록 해요. 3. 전재은 화가. 어느 마을에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소녀의 할머니는 바느질을 무척 잘하셨어요. 소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그런 할머니의 바느질하는 모습과 할머니와 사는 집, 할머니가 쓰시는 부드럽고 따뜻한 실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할머니와 살던 집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던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할머니의 실이 떠올랐어요. 소녀에게 실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소녀가 기억하는 어릴 적 살던 집의 따뜻한 추억이 할머니의 따뜻한 실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과 바느질로 집에서의 추억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전재은 화가이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바로 이 Very Old Drawer라는 작품이랍니다. 제목을 한국말로 바꾼다면 아주 오래된 서랍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 친구들, 전재은 화가의 작품 속에 담긴 추억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이 작품은 방금 들어보았던 이야기처럼 할머니와 살던 집, 그리고 할머니가 쓰시던 시를 사랑한 전재은 작가가 할머니와 살던 집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 Very Old Drawer, 아주 오래된 서랍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아까 들었던 전재은 화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잠시 이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 실로 만든 작품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선생님은 작품이 포근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전재은 화가의 실처럼 추억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있나요? 선생님은 동그란 젤리가 생각나요. 유치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발표를 잘하면 상으로 동그란 젤리를 하나씩 주셨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젤리를 먹는 날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김용일 화가님, 허연숙 화가님, 그리고 전재은 화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화가분들이 추억이 담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어린이 친구들의 추억이 담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아까 살펴보았던 화가분들처럼 기억에 남는 것을 크게 그려보거나
하나의 재료로만 그림을 그려보거나 실로 그림을 그려보아도 좋고 어린이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반복대로 그려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만의 추억이 담긴 그림을 그려볼까요? 오늘 활동에서 필요한 재료를 소개할게요. 먼저 꼭 필요한 재료예요. 도화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랍니다. 다음은 내가 원하는 재료예요. 어린이 친구들이 추억이 담긴 작품을 그릴 때 쓰고 싶은 재료를 가져와서 그리면 돼요. 선생님은 가위, 직근, 팔레트, 모루, 물감, 면봉, 물풀, 양면 테이프, 폼폼이, 생모래를 준비해 왔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은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연필로 나무 기둥을 그리고 나무 기둥의 모양을 다듬어줘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나무 기둥의 모양대로 종이 위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주어요. 선생님이 자른 양면 테이프가 선생님이 그린 나무 기둥보다 짧아서 더 길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옆에도 길게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주도록 해요. 꼼꼼하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어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재료가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의 뿌리 부분에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붙여주어요. 다음은 직근을 길게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였던 곳 위에 붙여줄 거예요. 선생님의 추억 속에서는 크고 울창한 나무가 인상 깊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을 크게 그리는 김용일 화가님처럼 나무 기둥을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전재현 화가님은 실의 따뜻함이 추억의 따뜻함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 기억하나요? 전재현 화가님의 생각을 들은 후 선생님은 행복했던 추억이 잊혀지지 않고 단단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직근의 단단함과 같다고 생각해서 나무의 기둥을 직근으로 만들고 있어요. 갈색의 직근으로 만드니까 진짜 나무 같지 않나요? 다음은 다시 양면 테이프를 나무 오두막집 붙일 부분에 붙여줄게요. 여기도 양면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주어요. 그리고 회색 모루와 직근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회색 모루를 빙글빙글 돌려서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 양면 테이프를 붙였던 부분 위에 붙여주어요. 직근으로는 나무 오두막집의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잘 안 붙으니까 양면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서 잘 붙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회색 모루와 직근을 번갈아 붙이면서 차곡차곡 나무 오두막집을 완성해요. 과연 선생님은 어떤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다음은 폼폼이와 연두색 물감으로 크고 울창한 나무의 잎사귀들을 만들어 줄게요. 큰 폼폼이를 잡고 연두색 물감을 찍어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잎사귀들을 만들어내요. 선생님은 나무를 크게 만들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두드려줘요. 이번에는 폼폼이와 초록색 물감으로 잎사귀를 완성시켜 볼게요. 연두색 물감처럼 초록색 물감도 폼폼이로 열심히 두드려줘요. 이번에는 물풀을 바닥에 칠해줄 거예요. 흙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물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봉으로 물풀을 골고루 발라줄 거예요. 선생님의 추억 속 장소에는 풀, 흙, 그리고 나무가 많은 숲이었어요.
이제 바닥 부분을 완성할게요. 갈색의 생모래를 사용해서 조심조심 물풀 위에 뿌려주어요. 솔솔솔솔 갈색의 생모래를 뿌리니까 진짜 흙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은색 반짝이 생모래를 사용해서 나뭇잎과 흙에 뿌려줄 거예요. 선생님의 추억 속 장소는 햇빛 때문에 반짝여 보였기 때문이에요. 짜잔! 선생님의 추억이 담긴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만의 추억이 담긴 작품까지 다 만들어 보았는데 내 작품에 멋진 제목을 지어볼까요? 선생님은 어느 빛나던 날에라고 짓고 싶어요. 나무와 흙이 반짝거리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배경음악과 함께 어린이 친구들의 추억이 담긴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해요. 자신의 작품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생님이 영상과 함께 올린 링크 속에서 찾아서 재생해 보도록 해요. 만약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없다면 어린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울리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아도 좋아요. 선생님은 숲속의 소리라는 배경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